안녕하세요. 알아보인다 이승엽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재테크 측면에서 특히 예의주시해 볼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국민에게 3년간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까지 합산 시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확대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시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으로 10년 이상을 수령 시에 퇴직 소득세의 70%를 과세하던 것을 60%만 과세하기로 확대하였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혜택을 50세 이상 국민에게 한해 부여하기로 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홀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건데요. 그중 50대를 겨냥한 건 이 연령층이 노후라는 목적지를 곧 맞이하는 시점에 그나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라는 정부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 위험에 놓여 있은 지 오래돼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 것이 뻔하고요. 이 부족분을 사적연금에서 보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그 대표적인 세대가 바로 50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50대는 자녀 교육을 비롯해서 가장 지출이 많은 세대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소득이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시기가 비용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요. 강제 저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후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 살면서 노후 의료비를 비롯한 노후 생활 자금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지만 문재인 케어 출범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장자산의 비중이 아닌 향후 현금 흐름이 가능한 저축성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산의 구조와 형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지금 내가 보유한 자산이 무엇인지, 즉 부동산 자산인지 보장 자산인지 은퇴를 위한 노후 자산인지 등을 확인해 보신 후에 그 자산이 향후 연금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8일 한국과 8월 1일 미국이 각각 기준금리를 0.25%씩 인하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점점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이제는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는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번 한국의 기준금리가 1.5% 인하되었고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를 감안하면 실제 제로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긴 시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 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껴 쓰면 된다고요? 국가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세금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고 고갈 위험에 놓인 국민연금과 재정 수지 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불황을 이유로 소비 촉진,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서 국민의 지갑이 열리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비 통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욱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소비 통제란 소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선 소비란 다시 말해 강제 저축입니다. 저축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닌 강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제 저축의 위력은 공무원 연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의 17%, 자기부담금 8.5%를 33년간 납입을 합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자기부담 8.5%가 차감되고 수령하게 되는데요. 월급이 작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되려고 노량진 학원의 수강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애쓰는 걸까요? 핵심은 안정입니다. 한번 입사하면 각종 혜택에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은퇴 후 연금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정이라는 이면에는 바로 강제 저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공무원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공무원처럼 강제 저축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 저축으로 우선 수비가 이루어지고 소비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수익률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수익을 올리는 건 결코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게다가 나해의 노후 자금을 절대 안전하게 운영해야지 수익률을 쫓아가다는 큰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이 수익률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령화를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데요. 소비 통제를 통한 우선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것이 곧 강제 저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강제 저축에는 반드시 시간의 힘을 활용해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8월 영업하기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금융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고객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준비시켜 주어야 할지 명확해지지 않으셨습니까? 3%를 최저 보증해주는 상품이 더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또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 언제까지 3%가 유지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중장기 목적 자금 형성에 유리한 무해지 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의 위험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막아주는 금융상품은 보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곧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고요. 적립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 여러분이 서두르셔야 할 이유입니다. 한 명의 고객도 놓치지 마시고 이 소식을 알리셔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전해야 할 말을 안 한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에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